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수입니다. 항상 강령하십니까? 자, 중동 소식 또 하나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소식이 또 안 나올 수가 없죠. 계속 다른 나라를 좀 주제 삼고 싶어도 이스라엘 소식이 너무 많고 중요한 게 있어서 이번에도 이스라엘 소식으로 가져왔습니다. 자, 정말 최근 소식인데요. 이스라엘 정부가 이스라엘 영토에 있는 UN 8 난민기구 관할 그 기관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것들을 금지 조치했다는 뉴스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럼 갑자기 UN 팔레스타인 난민기구거든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뭐고, 이스라엘이 갑자기 여기를 왜, UN 기구면은 국제가 인정하는, 국제가 공인하는 그런 기구일 텐데, 갑자기 왜 이런 거를 다 금지하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런 것들 모두 파악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간단하게 이번 영상에서는요, UN 팔레스타인 난민 기구도 한번 정리할 건데요. 아마 앞으로도 몇 번 다룰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설명이 완전하진 않다. 그리고 아주 개요만, 간단하게만 말씀드린다는 점. 계속해서 저는 이 내용들을 보충해 나갈 생각입니다. 제가 또 개인적으로 아주 관심이 있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열정을 담아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게 UN 자체에서 난민을 도와주는 기구가 여러분 다 아시죠? UNHCR 있죠? UNHCR인데 이 UN 난민 기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팔레스타인 난민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기구가 있습니다. 바로 UNRWA입니다. UNRWA, UNRWA. 이거 그냥 UNRWA 자체를 한 단어로 발음하면은 UNRWA가 되죠. UNRWA. 근데 UNRWA라는 단어가요, 아랍 사람들에게도 아주 많이 알려진 단어입니다. 그것도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 운루아라고 제가 이제 발음을 할게요. 아랍어로도 알운루아라고 발음이 되어 있습니다. 운루아, 운루아라고 하면 알아들어요. 아랍 사람들이 너무 유명한 그런 겁니다. 자, 일단은 개요를 얘기해야 되겠지요. 자, 그러면 이 운루아가 뭔지를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팔레스타인 난민이 생긴 이후로 그들을 지원하기 위한 단체라고 했죠. 그러면 언제 팔레스타인 난민이 생겼냐? 이런 게 좀 중요할 텐데 바로 이겁니다. 일단은 그 풀네임으로 된 거를 좀 줄여서 얘기를 하고요. 역사를 좀 얘기하겠습니다. 운루아는요, 유엔 근동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 사업 기구, 이게 풀네임이 되겠습니다. 저는 근데 편의상 UN 팔레스타인 난민 기구라고 줄여서 부르도록 하고요. 더 줄여서는 운나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United Nations Relief and Works Agency for Palestine Refugees in the Near East라고 발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UN 근동 팔레스타인 난민을 위한 구호 사업 기구다. 구호 혹은 뭐 작업 이런 기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팔레스타인 난민은요, 지금 뭐 서한 지구, 가자 지구, 뭐 이스라엘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레바논, 시리아, 그 요르단 여기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거기에 상당히 많은 유엔 난민 기구의 캠프, 난민 캠프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게 보시면 이게 알자지라 카타르 뉴스에서 온 자료예요. 그렇다 보니까 서한 지구를 occupied라는 말을 같이 붙여 쓰는데 이거는 카타르 정부가 그 알자지라의 기준이라는 거, 그들 기준으로는 occupied, 지배당한, 뭐 이스라엘이 정복을 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들의 가치관에서는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기억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 알자지라 걸 가져온 게 2025년 1월 29일 거거든요. 가장 최근에 이렇게 디자인이 잘 된 걸로 뭔가 업로드가 되었기 때문에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해설을 좀 할게요. 자, 그리고 besieged Gaza Strip 이렇게 돼 있는데 뭔가 포위당한 가자 스트립, 이것도 이스라엘 정부에 의해서 포위당한 이런 걸 겨냥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집트도 같이 있죠. 이것도 역시 그 이스라엘 정부가
이집트 정부가 그렇게 된다는 것을 뭔가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들의 기준이다. 카타르나 뭐 알자지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 얘기하고요. 네, 거기에는 19개, 수안지구 19개, 가자지구에도 아직도 18개 캠프가 남아 있습니다.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7일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있고 나서도 캠프 수가 똑같더라고요. 네, 그렇고 레바논에 12개, 시리아에 9개, 요르단에 10개 있습니다. 총 합쳐가지고 누적 팔레스타인 난민 수는 약 590만입니다. 많죠? 대충 보면은 뭐 대강 인천하고 한 대구를 합친 인구 좀 덜 되나요? 아무튼 그런 느낌인데요. 무튼 생각보다 많습니다. 뭐 밑에 있는 건 뭐 캠프 58개, 교육적으로 봤을 때 700여 개 학교가 있고 학생들이 약 54만 명이 있다. 이제 청소년, 아동 포함이겠죠. 헬스케어 하는 곳은 700개, 죄송합니다. 140개 정도가 있다. 그리고 해마다 그 환자 방문 횟수가 700만 개를 넘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네, 재정적인 것도 많이 들어간다는 거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죠. 일단 2023년 10월 7일 하마스 공격 이후에 가자 지구에 도달하는 식량 지원의 60%를 온누아가 가져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거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이게 그러면 이 팔레스타인 난민을 어떻게 규정하냐? 언제 형성되기 시작했냐? 이거를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1948년 우리나라 역시 그때에 정부가 수립되었죠. 같은 해에 이스라엘도 건국되었습니다. 아랍 측에서는 이 이스라엘 건국을요, 나크바라고 부릅니다. 뭐냐, 재앙이라고 아랍인들은 그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얼마 안 돼서 몇 시간 후에 제2차 중동 전쟁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뭐 이집트가 기습을 하기도 하고 요르단이 공격 오기도 하고 시리아가 난리를 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뭔가 전쟁도 발생하고 뭔가 영토가 넓어지기도 하는데 이때에 본래 자기 고향 땅을 잃게 된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1949년 12월 8일에 설립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이스라엘 건국되고 그 시기쯤에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중에 아랍 사람 중심이겠죠? 뭔가 자기 땅을 잃게 된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가자지구와 서한지구,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아까 말씀드린 그런 권역들, 여기에 590만 정도 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난민들에게 의료, 교육 등의 여러 분야를 제공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말씀드려야 될 건데, 그러면 이 590만 명이 팔레스타인 난민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직후에 팔레스타인 난민이 590만이었다는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늘어나냐? 난민들도 나이를 먹고 하다 보면은 언젠간 죽지 않습니까? 1948년 때 난민들, 과연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이 난민도 후손이 있지 않겠습니까? 계속 자손을 계속 이어가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난민들 후손도 역시 난민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생각보다 몰랐던 사실일 수 있는데 이것들을 꼭 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거 관련된 제가 논문이랑 좀 자료를 읽어봤거든요. 참고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뭐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뭐 The Guardians 언론들, 운루와 홈페이지 내용, 오케이. 그런데 여기 외에도 플러스해서 또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거기를 좀 종합해 봤을 때 이런 게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난민이 유엔이 보기에 땅을 잃게 되는 그런 터전을 잃게 된 시기가 크게 두 시기가 있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시기랑 그리고 1967년이 있습니다.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 소위 6.1 전쟁, Six Day War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제3차 중동 전쟁인데 이때 이스라엘이 원래 기습이 예정돼 있던 이집트와 요르단, 시리아군 이런 세력들을 그 정보를 빨리 파악하고 선제 타격을 하죠. 그러면서 단기간에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 요르단의 서한 지구, 그때는 1948년부터 1967년까지는요, 서한 지구가
요르단 땅이었습니다. 가자 지구는 이집트 땅이었습니다. 이집트 땅이었던 가자 지구랑 시나이 반도 다 차지하고요. 그리고 요르단의 그 서안 지구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시리아가 차지하고 있던 골란 고원까지 또 모두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또 상실하게 된 본거지를 상실하게 된 팔레스타인 현지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들에게도 난민 자격을 부여하는 그런 것까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손을 제외하고 신규 순수 난민으로 통되는 건 바로 이 두 시기에 걸친 뭔가의 자격이 주어지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엔 난민기구랑 다른 게 뭐냐? 유엔 난민기구에서 이걸 다 관리하면 되지 않냐? 당연히 물어볼 수 있죠. 그럼 이게 결국에는 UNRWA라는 단체의 정체성과 전문성, 뭔가 distinctive point, 뭔가 구별되는 포인트가 있는 거를 이제 질문 드릴 수 있는데, 자, 이게 뭐였냐면요. 1948년 때 이스라엘이 건국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건국인 이후로 뭔가 다른 지역으로 다뭐 퇴출되거나 나가게 되는 팔레스타인 지역 주민들이 있습니다. 네, 그 지역 주민들이 이스라엘의 국적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플러스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로 많이 도 갔죠. 물론 이집트에는 운루화가 없습니다. 그건 이제 내용에서 빼고요. 무튼 특히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이쪽으로 팔레스타인 지역민들이 많이 갔는데 그들이 국적 부여하는데 매우 큰 문제가 있었다 합니다. 아랍 국가인데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남미에서 벗어나서 국적이 부여될 때까지 전문적으로 의료, 교육 이런 것들을 지원해 온 거다. 그리고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유엔 난민기구가 아니라 따로 관할해서 관리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1948년 이후에 팔레스타인 난민 주민들 국적 부여하는 문제 때문에 뭔가 이런 지역적인 지원을 나서게 되었다. 그들이 제대로 정착해서 그 거주하는 다른 이스라엘이든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이든 간에 그들 나라의 국적을 가지게 되기 전까지 뭔가 지원을 하는 건데 아직까지 그 해결이 미결되었죠. 미해결됐기 때문에 계속 이 난민 지원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약간 성격도 좀 달라지고 그렇거든요. 사실 이게 또 제 포인트긴 한데 일단 여기서는 여기만 이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 지원 인력에 그러니까 이제 운루와도 여러 가지 유엔 직원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현 시점의 기준인데요. 약 2%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그렇게 잘 봐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운루와라는 것은 유엔 기구입니다. 그런데 유엔 기구에 뭐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다른 뭐 유네스코라든지 그런 기구들을 보시면 어떤 한 나라의 어떤 유엔 기구의 다국적 군대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국적의 직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운루와는 특이해요. 운루와는요, 다양한 국적,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 아닌 사람들의 인력은 2%란 겁니다. 그럼 나머지 98%는요. 그렇죠. 대부분 현지인을 고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가자지구는 가자지구 사람을, 서한지구는 서한지구 사람을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레바논 사람, 레바논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이겠죠. 그런 식으로 현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고용한다. 이거를 잘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첨언할 게 있습니다. 자, 운루와는요, 여러분 그 유엔 관할이란 개념으로 봤을 때, 유엔군이 주둔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 팔레스타인 난민촌을 관리하거든요. 이 운루와가요. 난민촌을 관리하면서 거기에 그 의료, 여러 가지 뭐 헬스케어 같은 것들을 많이, 그러니까 거의 뭐 난민촌에 있는 그 사람들을 거의 행정 관리한다고 봐야 돼요. 사실 말 맨데이트처럼 한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 운루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치안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생활적인 측면들, 뭐 일상생활 측면들 모두 지원해 주죠. 교육도 많이 하고 그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찰 의무, 군대 의무는 없습니다. 제가 좀 실질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이 운루와는요, 이제 그 서한지구, 가자지구 이제 좀 더 초점을 둬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도요, 사실 난민촌 관리하는 거에 그렇게 큰 관심을 두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팔레스타인 난민기구 그 자체가, 그쵸?
뭔가 난민들의 모임인데 거기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게 안 들어갑니다. 사실은 현실이 그렇습니다. 영토로서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관할하는 영토에 있긴 한데 난민촌 자체에는 뭔가 그 공권력이 잘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특히 가자 지구에 더 그렇습니다. 가자 지구 자체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잘 안 들어가는데 더군다나 그렇겠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이스라엘 가자 지구랑 서한 지구 자체에 치안권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가자 지구에 치안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한 지구 같은 경우도 에리아 ABC가 있는데 그 중에 BC에는 일부 들어가죠. 물론 C에는 뭐 전적으로 들어간다 치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 걸 종합해 봤을 때 이스라엘 공권력도 사실 운루와에 잘 안 들어갑니다. 가끔 이제 테러범 요즘엔 좀 많이 들어가 요즘엔 좀 움직임이 많긴 하던데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 운루와에 이스라엘 공권력 잘 안 들어가는 거죠. 무슨 말이냐? 운루와에 있는 난민촌 치안은요 사실상 치안이 누구에게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유엔도 안 하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죠. 이스라엘 정부는 더더욱이 여기 치안 관리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치안적으로 좀 취약한 지역이다라고 평가가 되는 곳이 여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죄를 짓거나 뭐 범죄를 지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도 누가 뭐 안전 막 파고들고 할 그런 공권력이 사실은 많지 않다라는 거. 물론 최근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좀 들어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게 국제적인 또 뭔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아무튼 그렇게까지 정리를 할 수 있다. 제가 또 운루아가 관할하는 난민촌을 몇 번 좀 방문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낮에 때 갔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느끼고 왔다는 점. 평소에는 그렇게 막 엄청 시끄럽진 않습니다. 저는 물론 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있기 전에 나름대로 상대적으로 평온했던 시기에 갔다는 점도 같이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사를 보면서 최근 소식이 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운루아를요, 이스라엘이 금지했습니다. 언제? 1월 30일 이때쯤에 소식이 나왔으니까 그 주변 일자에 밝혀진 거거든요. Times of Israel 보도를 영어로 가져온 것을 한국어로 번역 요약하였습니다. 하마스 포함 테러 조직 관계로 인해서 금지 내렸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일단 좀 설명을 봐야 되겠죠. 인권 단체 청원이 있었는데 이것을 이스라엘 대법원이 기각시켰다고 합니다. 그것을 한 지 하루 후에 이루어진 금지령이다. 지난 목요일이면 아주 최근이죠. 자, 운루아의 의미는 여기서 또 밝혀주고 있네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영어로 United Nations Relief and Works Agency for Palestine Refugees in the 죄송합니다. Near East 이렇게 된다는 것. 근동이에요. 또 중동이라기보단 근동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특이하긴 하죠. 이스라엘 영토에서 운루와의 활동이 금지가 되고요. 그리고 운루와 기구랑 이스라엘 관리 간 접촉도 금지가 된다라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첫 페이지 보셨겠는데요. 운루와는요, 특히 그 운루와가 담당한 난민 캠프는요, 서한 지구랑 가자 스트립에만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으로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정부 얘기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스라엘 영토에는 운루와 난민 캠프가 없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과연 어떤 우리가 모르는 게 있을까를 또 봐야 됩니다. 네, 그 내용을 좀 다뤄드릴게요. 자, 좀 더 보충 설명하면요. 11월 크네셋이 이스라엘 의회거든요. 야당의 지지도 같이 있었다. 이거와 함께 여당 동맹이 금지령 통과했다고 돼 있는데 결국 거국적인 지지가 있었다는 거죠. 여당과 함께 야당도 지지를 했다는 겁니다. 일단은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 이걸 말하는 이유가 운루와는 다양한 국적이 있다고 했지만 그 팔레스타인 외에 다른 데서 온 국적 직원은 2%라고 했죠. 나머지는 거의 다 팔레스타인 사람이란 건데 그중에 가자 지구에 담당하고 있는 운루와의 직원들은 하마스가 많이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이스라엘 정부는 생각할 수가 있죠. 왜냐면 가자 지구 자체가 일단 가자 지구 자체에도 운루와의 어떤 난민촌이라든지 시설이 많은데
거기에 그 운루와 자체 치안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하마스가 전혀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스라엘 정부 입장에서는 2023년 10월 7일 전쟁에서 운루와 직원 중에 하마스가 몇 명 있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증거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걸 많이 판단해보고 운루아가 하마스하고도 많이 접촉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 증거를 몇 개를 좀 제시하고 이런 모든 결과를 따라서 이런 금지령을 내렸던 겁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영토의 안에 있는 운루와 관련된 시설에 대한 금지인데 이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말씀드렸고요. 이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스스로 도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유대 사마리아, 서한지구랑 가자지구 지역에서의 운노 활동은 금지하지 않는다. 근데 이 관계된 사람이 말하기를 서한지구를 성경적으로 이렇게 유대 사마리아라고 표현했다 하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짚고 넘어갈 부분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자, 서한지구에 그 모든 총책임을 하는 운루아의 본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동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동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정부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서한 지역으로 분류가 되긴 하지만요. 분리장벽 안에 있는 영역도 있거든요. 거기입니다. 동예루살렘, 그러니까 운루아의 서한 지구 현장 본부는 팔레스타인 쪽의 분리장벽에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있습니다. 네, 그거를 좀 봐야 됩니다. 실제로 쉐이크 자라라는 구역이 있고 애미니션 힐이라는 구역이 있거든요. 다 서한 지구에 있지만은 분리장벽 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쪽으로 있는 분리장벽 쪽에 있습니다. 네, 여긴 실제로 예루살렘 트램도 지나갑니다. 특히 애미니션 힐, 제가 많이 가봤는데요. 예루살렘 트램의 역 이름이기도 해요. 애미니션 힐. 이것도 역시 뭐 제3차 중동 전쟁, 요르단하고의 전쟁 많이 관련돼 있는데 그건 뭐 일단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하고요. 무튼 동예루살렘이 말이 동예루살렘이지 이스라엘이 많이 관할하고 있는 곳이다 알려드리고요. 여기에 운루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운루아 본부가 있습니다. 서한지구 본부가 있는데 서한지구 본부가 가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금지가 된다는 겁니다. 미국도 이걸 지원하고 있다는 걸 같이 한번 보여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좀 자잘한 학교 이런 시설들이 예루살렘 올드시티에도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스라엘 외교부 대변인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도적 지원은 운루아랑 같지 않고 운루아는 인도적 지원과 같지가 않다. 결국 운루아가 순수하게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인도적 지원뿐만이 아니라 뭐 지하적으로 하마스의 어떤 활동도 사실 막지는 못했다. 일부는 지원하고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까지 내포하는 얘기가 아닌가.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네, 하마스가 많다. 네,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죠. 정부 대변인 데비드 맨서가 물론 이스라엘 정부 대변인이겠죠. 2023년 10월 7일 그 하마스의 공격 여기에 가담했던 요원들 뭐 테러리스트라고 이제 분류가 되죠. 그들을 포함해서 1,200명 이상을 고용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테러에 대한 직접적 재정 지원을 한 게 아닌가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유엔 사무총장은 아주 화가 나거나 또 뭔가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유엔 사무총장인데, 그렇죠? 안토니오 구테우스 계속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운루아가 금지가 됐으니 다른 대체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본다면 유엔 사무총장 입장에서는 운루아를 대체할 수 있는 뭔가 이 팔레스타인 난민을 도울 수 있는 기능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듯한데요. 오타가 있어서 좀 고치겠습니다. 이거만 좀 지울게요. 네, 운루아를 대체할 수 있는 팔레스타인 난민 지원 기구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그 운루아의 기능은 유지가 돼야 된다. 근데 계속 여러분 함몰 듣지 말게요. 이스라엘 정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운루아의 활동이 이스라엘 정부의 영토에서 금지가 됐지 서한 지구나 가자 지구에서 금지가 된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 같이 봐야 됩니다. 운루와 지원금 분배 능력이 어떤 기관보다 뛰어나다. 그러니까 난민들에게 더 지원을 잘해준다.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일단 역사가 오래됐지 않냐 이런 식으로 운루와 수장 필리프 라자리니가 말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스라엘은 운루와 직원 12명이 하마스가 그 재작년 10월 7일에 공격했던 것에 연루가 됐다는 것을 증거를 밝혀줬다고 말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다른 기관이 이 운루화가 만약에 금지가 된다면 그 빈틈을 메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금지 범위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서한지구, 가자지구 전체가 아니라 이스라엘 순수 영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좀 더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전 프랑스 외무장관 캐서린 콜로나 이런 인물도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냐? 운로아에서 중립 관련 문제를 발견했다. 이게 결국에는 그 지역 이익 관계에 뭔가 그 정치적 관계에 뭔가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운루아가 오랫동안 서한지구, 가자지구에 있어 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조금이라도 아무래도 서한지구랑 가자지구는 좀 고인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고인 지역에서 그 특정한 정치 세력에게 진짜 1도 영향을 안 받았을까? 그리고 이 전쟁 중에 더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헤드라인 주장에 대한 증거 제공하지 않았다. 이것도 이스라엘 정부가 그리고 이 외무장관의 구체적인 근거를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얘기는 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예상대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움직임을 지지하고 있고요. 운루화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뭔가 과장이 돼 있다는 것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그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기구에 대한 그 간단한 설명을 제가 진짜 좀 두서없이 한 것 같긴 한데 조금의 이해가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당장 최근에 있었던 소식들도 같이 한번 여러분께 언급했습니다. 유엔과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유엔은 여러 나라 국가들의 분담금을 받고 뭔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이슈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영상을 준비했고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도 의견 있으시면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내용이라든지 좀 수정할 게 필요하다 싶은 게 있으면 또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중동 관련된, 중동 북아프리카 관련된 유의미한 소식들을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까지였습니다. 이상 준비했었고요. 아디오스.